향연의 경우 9회차입니다. 향연 201D1부터 204C6행사인데요. 이게 이제 지난번 내용은 아가톤 연설 끝난 다음에 소크라테스가 이제 아가톤한테 이야기를 걸면서 그 아가톤 연설을 비롯해서 그 앞에서 했던 사람들의 연설을 평가하는 얘기를 했고, 이제 그 부분 지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드디어 그 유명한 디오티마라는 여인으로부터 나는 에로스에 대해서 배웠다라면서 그 디오티마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소개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소크라테스가 이제 스스로 무지한 사람이다라고 자처하지만 에로스에 대해서는 좀 안다라는 얘기를 이곳저곳에서 하고 있는데, 플라톤 대화편에서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알고 있는 그 에로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향연 여기서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여기서 좀 흥미롭게 봐야 될 부분은 이제 디오티마 얘기입니다. 일단 플라톤이 이제 소크라테스가 에로스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이제 여자이고, 이름이 이제 디오티마죠. 이 디오티마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면서 뭐 어떤 지역에 역병이 돌게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좀 미뤘다. 그러니까 뭐 역병을 아예 없앤 건 아니고 역병이 일어나는 시기를 좀 미뤘다. 그런데 이제 종교적인 방식으로 한 거죠. 뭐 의학적인 방식으로 한 게 아니라. 그러면서 뭐 종교 사제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또 여사제 뭐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정도 정보를 주고 있는데, 이 향연이라고 하는 건 술자리니까 당시 이제 그런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이 향연은 남성들만이 있는 남성 클럽인 거죠. 남성 전용 클럽인 건데, 그 장소에서 이제 그 향연을 벌이고 있는 장소에 남성 전용 클럽 같은 향연의 술자리에서 에로스의 진리를 또 말하는 존재가 왜 여성이었을까? 디오티마, 여성이면서 뭐 이런 정도 이력을 갖고 있는 디오티마로 설정한 걸까? 실제로 그랬기 때문이다라고 하면 뭐 끝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사회가 여성에게 어떤 지적인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뭐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는데, 물론 이제 또 이 디오티마 말고 소크라테스가 메넥세로스라는 대화편에서 아스파시아라는 그 페리클레스라는 아테네 유명한 정치가의 정부죠. 원래 이제 그 기녀 출신인데, 그가 뭐 페리클레스의 연설을 써준 적이 있다. 그래서 그 페리클레스가 읽었다고 하는 아스파시가 쓴 연설문을 소개하는 것도 있어서 소크라테스가 어떤 좀 독특하게 여성으로부터 배운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플라톤 대화편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거 플라톤 대화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저런 생각들을 가지고 소크라테스가 실제로 그랬다기보다는 플라톤이 이걸 설정한 거라면 플라톤이 이런 설정의 이유가 무엇일까를 한번 얘기해 보자는 겁니다. 두 번째, 202A에 보면 디오티마가 얘기하기를 지혜와 무지 사이에 옳은 의견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이제 플라톤의 기본적인 구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옳은 의견이라는 뜻은 우리가 지혜로운 건 그걸 완전히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시간이 무엇인가? 뭐 물리학자가나 철학자가 시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는 이제 그 시간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짜고짜 여러분들한테 시간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하면 대답을 머뭇거리겠죠. 예. 그리고 모르겠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게 무지한 거고 그거는. 근데 옳은 의견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 뭐 이를테면 시간은 운동의 벡터다 뭐 이런 식의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얘기를 하면 그게 이제 일단 정답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다시 왜 그런 거냐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대답을 못하면 그때 이건 옳은 의견 정도가 되는 거야. 맞긴 맞는데 정확히 알진 못해. 그래서 뭐 그 메논이란 플라톤 대화편에서
어떤 사람이 라리사로 가는 길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냥 모르면서 대충 알려줬는데 진짜 그 길이 맞았단 말이죠. 그걸 이제 옳은 의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지혜와 무지, 옳은 의견 얘기를 하고 204A에 가면은 또 무지한 자는 자신이 겨려한 것을 욕망하지 않는다. 원래 이제 사랑은 자신이 겨려한 것을 욕망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무지한 자는 그렇지 않다고 또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겨려하고 있는 줄 모르기 때문이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요 두 얘기들을 합쳐보면 아름다운 것들을 욕망하는 게 사랑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아름다운 것들을 욕망하는데 무지하면 욕망하지 않고, 근데 사랑은 또 아름다운 걸 욕망하고, 그러면 이 사랑은 이 지혜, 무지, 옳은 의견 요 관계에서 사랑은 어떤 특성, 알매 관계에서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지 이런 얘기들 한번 좀 해보자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랑 에로스 이게 향연에 나오니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사랑 또는 주변에서 봤던 사랑 그것과 이렇게 연결해서 자꾸 이해해 보시려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상대방이 아름답거나 또는 다른 어떤 이유로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하잖아요. 자기는 왜 나를 사랑해? 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보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근데 어떤 이유를 따라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사랑일 수 있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소크라테스와 디오티마 나누는 얘기도 아름답다 뭐 이런 게 조건이 되고 있으니까 사랑의 이유가 있다면 사실은 그 이유가 조건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를테면 뭐 나는 당신의 성격이 좋아서 당신을 사랑해라고 하는데 성격이 나빠져. 세상 살면서 그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왜? 그러면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또 반대로 이유가 없다면 어떻게 특별히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지 그것도 또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일지 진리는 어느 것에 더 진실은 어느 것에 더 가까울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그 얘기를 해보자. 역시 이제 텍스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적극적으로 질문을 해서 텍스트 내용을 좀 더 깊이 이해해보는 계기로 삼아 보자 이런 제안도 있고요. 여기까지입니다.